지금 당신의 자산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부동산 앱의 빨간색 화살표 혹은 어제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는 부녀회의 카더라 통신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숫자의 감옥에 갇혀 계신 겁니다. 화면 속에 찍힌 10억, 15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겠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을 팔아서 현금 10억을 손에 쥐어보라고 하면 당신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 과연 팔 수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들 말하는데 정작 내 집을 사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기묘한 침묵의 시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하는 자산 동결의 공포입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부터 수도권의 이름난 브랜드 단지까지 겉으로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당신의 가처분 소득을 매달 이자로 갉아먹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우상향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찍히는 간헐적인 최고가는 거래가 아니라 전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운 좋게 비싼 가격에 팔고 떠나면 나머지 수천 세대는 그 숫자를 보며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내 집도 저 가격이구나 라며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건설사와 은행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옆집, 뒷집 사람들은 조용히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는 나오지 않죠. 왜냐고요? 진짜 금매는 부동산 중개업소 장부 속에서만 은밀하게 거래되거나 아예 문의조차 없어서 등록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시세는 허상입니다. 실상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줄은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이 침묵이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 국민이 동시에 탈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탈출구가 바늘구멍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한꺼번에 팔겠다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 당신이 믿고 있던 10억짜리 아파트는 순식간에 처분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저 아파트 숲이 정말 부의 상징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누군가의 피눈물로 세워진 그리고 조만간 누군가를 집어삼킬 거대한 콘크리트 공동묘지로 보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파트 불패 신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비명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신만 못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2026년이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의 정점이 될 것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공급 부족이라는 논리가 당신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인지 그 잔인한 징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아마 2년 뒤 아무도 사지 않는 10억짜리 집 거실에 앉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마지막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잔인한 현실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집은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의 것이며 팔리지 않는 고철 덩어리입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등 뒤에는 서늘한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 그 공포의 실체 2026년 대충돌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나 부셔보겠습니다. 뉴스나 부동산 유튜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죠? 2026년이 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다. 공급 절벽이 오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집 못 살 것 같고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건설사와 기득권이 짜놓은 공포 마케팅에 아주 훌륭한 타겟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공급 절벽보다 1000배는 더 무서운 괴물이 2026년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바로 인구 절벽과 수요 절벽의 대충돌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발해버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아니라 소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줘야 할 30대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남은 청년들은 이미 영끌로 미래의 소득까지 전부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집을 비싼 값에 받아줄 다음 타자가 누구입니까? 돈 없는 사회초년생? 아니면 이미 대출 이자 허덕이는 옆집 영끌족?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에는 팔고 싶은 사람만 가득한데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멸종 위기종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의 저주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사줄 사람이 줄을 서 있을 때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인율은 바닥을 치고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0.6명대라는 기괴한 숫자를 찍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나라에서 1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가격이 오른다?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자꾸 공급 부족을 외칠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지금 들고 있는 뜨거운 감자를 여러분에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건설사는 미분양을 털어야 하고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부실을 대신 짊어지고 갈 설거지꾼일 뿐입니다. 강남이니까 서울 신축이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외곽이지만 결국 그 파도는 중심부로 밀려옵니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강남인들 무사하겠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뭐 합니까? 그걸 현금으로 바꿔줄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데 결국 그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거대한 숫자 상패가 되어 당신의 거실벽에 걸려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202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공포에 휩쓸려 막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하게 될 겁니다. 남들이 공급 부족을 외칠 때 당신은 그 집을 채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 그 잔혹한 서막이 2026년에 열립니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못 보는 인구 구조의 파멸을 직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잔혹할 겁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집이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 유동성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시세가 왜 가짜인지, 왜 당신의 자산이 박제가 되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죠. 자, 이제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에 찍힌 그 10억이라는 숫자, 그거 정말 여러분 돈 맞습니까? 매달 은행에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수백만 원의 이자, 세금, 유지비, 이걸 다 빼고 나면 대체 당신 손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그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연락이 올까요? 아마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한 채 정적만 흐르는 휴대폰을 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재산이 박제되었구나.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자위합니다. 우리 단지는 아직 최고가 대비 얼마 안 빠졌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거래가 없어서 생긴 착시일 뿐입니다. 호가는 10억인데 살 사람은 7억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간극 사이에서 거래는 실종됐고 여러분의 자산은 팔 수도 쓸 수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굳어버렸습니다. 주식은 1초 만에 팔 수 있고 금은 당장 종로에 나가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묶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아파트를 판다는 건 바늘구멍에 낙타를 밀어 넣는 것보다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동안 시장의 체력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고 대출 규제라는 족쇄는 갈수록 조여올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잔뜩 끼고 당신의 집을 받아줄 바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끌족들이 그 역할을 해줬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거나 아예 시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수요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가격은 아무도 사지 않는 골동품 가게의 가격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삶, 그게 정말 부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그건 건설사와 은행이 정교하게 설계한 럭셔리 감옥의 수감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10억짜리 감옥에 갇혀 매달 간수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그래도 내 집은 브랜드 아파트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영리한 자산가들은 이미 탈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손절매를 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정보가 늦고 욕심에 눈이 먼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하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시장에 매물을 쌓이고 급매가 급급매를 부르는 연쇄 폭락의 전조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당신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유동성이 사라진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는 아주 악질적인 부채죠.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 결국 누군가는 먼저 투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투항자가 나오는 순간 당신이 믿고 있던 가격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실 벽에 대리석, 화려한 조명, 브랜드 로고, 그게 정말 가치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무덤의 장식처럼 보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10억을 주고 산 그 집이 사실은 철근이 빠지고 물이 새는 부실 덩어리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한민국 1군 건설사들이 절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들의 추악한 부실 시공과 은폐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브랜드의 배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1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은 그 아파트,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겉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입구엔 웅장한 문주가 세워져 있으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1군 건설사의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으니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그 화려한 벽지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우리가 프리미엄이라 믿었던 그 공간이 사실은 철근이 빠지고 콘크리트가 바스러지며 오물이 새어나오는 순살 아파트이자 하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 가치는 물론이고 삶의 터전 자체가 공포의 현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대형 건설사들의 붕괴 사고와 부실 시공 논란, 그게 과연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회성 사고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탐욕과 부패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인건비는 치솟았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만 했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철근을 빼돌리고 쇽쇽 빠지는 불량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숙련되지 않은 저가 노동력을 투입해 공기를 억지로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환상적인 인테리어는 단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뼈대인데 그 뼈대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이 워터파크로 변하고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아파트 벽면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며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마치 내 귀 옆에서 들리는 듯한 층간소음, 이게 과연 10억짜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1군 브랜드라는 이름표는 이제 품질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포장지로 전락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진실은 이런 부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리 시스템은 이미 건설사의 자본력 앞에 무너진 지 오래고 문제가 터져도 보수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하자가 있어도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건설사는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죠. 공론화되면 당신 집값만 떨어진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입주민들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부실의 증거들을 벽지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당신의 집은 속으로 골마 터진 채 겉만 멀쩡한 시한폭탄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인구 절벽과 수요 절벽이 덮쳤을 때 과연 누가 이런 부실 시공 의혹이 가득한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지금은 브랜드 이름값으로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시장에는 하자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떠돌게 될 겁니다. 어느 단지는 철근이 부족하고 어느 단지는 물이 샌다는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당신의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폐기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억을 주고 산 내 집이 사실은 무너질지도 모르는 콘크리트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브랜드 가치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화려한 영상으로 덮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벽을 뚫고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직시하고 탈출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이 화려한 배신의 현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사의 달콤한 거짓말과 은행의 빚권유에 속아 인생의 황금기를 저당 잡힌 사람들, 바로 영끌족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무너지는 아파트 신화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영끌족들의 잔혹한 현실과 왜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2, 3년 전 그 뜨거웠던 광풍 속에서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에 휩싸여 도장을 찍진 않으셨습니까? 주변 친구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수억씩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 소름 끼치는 포모 심리,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불장을 보도하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TV에 나와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라고 부추겼죠.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의 노동력을 저당 잡힌 현대판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10억짜리 아파트, 사실 당신 집입니까? 아니면 은행 집입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명목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돈, 그건 월세보다 무서운 생존 비용입니다.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하고 아이 학원비에 손을 떨며 사고 싶은 옷 한 벌 포기해가며 당신이 지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집값 상승이라는 실체 없는 희망입니까? 아니면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이자 수익입니까? 당신은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가장이 아니라 일군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벌인 거대한 설거지 파티의 마지막 뒤처리 담당자일 뿐입니다. 더 비참한 건 그렇게 인생을 갈아 넣어 지키고 있는 집값이 이제는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없고 당신의 가처분 소득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영끌족들에게 남은 건 버티기뿐인데 그 버티기의 끝에 보상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는 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세대가 사라졌는데 대체 누가 당신의 빚을 대신 짊어져 주겠습니까? 당신이 믿었던 그 우상향의 사다리는 사실 누군가 당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넣기 위해 세워둔 가짜 사다리였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한때 집 사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의 단톡방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다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물건은 역대급으로 쏟아져 나오고 제2금융권부터 시작된 부실의 고리는 이미 당신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특례론을 내놓으며 다시 빚을 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당신이라는 재물을 조금 더 오래 붙들고 있으려는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즉 깡통 아파트의 공포가 당신의 안방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이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고통, 내일 지구가 망해도 좋으니 집값만 다시 올랐으면 좋겠다는 절망적인 기도, 이게 정말 당신이 꿈꿨던 행복한 우리 집의 모습입니까? 당신의 청춘과 미래,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빚을 권했는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불안을 먹고 사는 이 시스템 전체가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공범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독이 든 성배를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시장이 아니라 먼저 탈출하는 자가 생존하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신화는 끝났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아파트 불패라는 종교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0억짜리 콘크리트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 그리고 이 잔혹한 게임의 종말은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 챕터에서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라는 종교의 시대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아파트 불패 신화라는 거대한 집단 최면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라이브 곳이 아니라 사는 부의 것으로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는 숫자로만 존재하고 내 삶은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한 이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던 시대는 이미 당신의 등 뒤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팔고 살아남느냐의 처절한 생존 게임뿐입니다.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제가 질문했었죠. 당신의 집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무덤입니까?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저 화려한 불빛들 중 과연 몇 퍼센트가 온전히 집주인의 것일까요? 아마도 그 빛의 대부분은 은행이 켜둔 전등일 겁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기형적인 나라에서 자산 가치가 멈춘다는 것은 곧 개인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춘 것을 넘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그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2026년 그 대충돌의 시간이 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로열동 로열층의 프리미엄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여기가 유망하다, 저기가 재건축된다 라고 떠들 때 당신은 냉정하게 탈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산의 유동성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희망 고문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에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10억짜리 아파트에 갇혀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삶은 1억짜리 전세에 살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보다 가난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짜부의 환상에 취해 진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당신의 아파트를 바라보십시오. 내 집이라는 애착을 버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씨가 마르고 인근 단지에 미분양이 쌓이며 부실 시공의 공포가 확산되는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손절을 고민하는 것이 2년 뒤 헐값에 던지는 것보다 수억 배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의 이동은 언제나 다수가 안심하고 있을 때 소수의 냉정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화는 언제나 비극으로 끝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아파트라는 신화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26년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 인구 절벽과 수요 절벽이 맞물리는 순간 시장에는 파는 사람만 가득하고 사는 사람은 전설 속의 동물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그 유튜버 말을 들을 걸이라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장은 눈물이 없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가 될지 아니면 당신을 짓누를 무덤의 비석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거래량을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가 말해주는 잔인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파티는 끝났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이 켜진 무도회장에 남아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탈출구는 이미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문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 무덤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